네, 안녕하세요. 올해 해커스 임용 전공 생물을 맡게 된 강사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2022학년도 중등 임용고사 합격 설명에 대해서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제 김성수고요. 학력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 생물교육 석사로 논문은 바이오인포메틱스와 관련된 논문으로 이제 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학병원에서 연구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연구 경력을 지닌 그런 전공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용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임용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임용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그 다음에 알아듣기 쉬울 정도로 어,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임용시험 소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다음에 출제 빈도, 그 다음에 실제 임용시험에서 문제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라든지 혹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임용시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개 드리는 자리인 만큼 제 간략하게 제 수업 소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 전공 생물인 만큼 아마 다른 전공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전공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전공에 해당되는 그런 전공서들이 다른 교과목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용 시험을 특히 임용 생물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 주로 어떤 책을 보는 게 임용 생물에 좀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임용 시험 소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기준 벌써 이제 작년이 됐네요. 이제 작년 시험 즉 2021학년도 중등교원 임용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원서 접수는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 대략 한 10월 말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시험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첫 번째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말 그대로 이제 필기 시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시험이 포함된 교과목 이제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육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그런 예체능 임용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실기 시험이 따로 있고요. 2차 시험일 때 그거를 이제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 능력 평가 즉 이제 수업 시연이죠. 수업 시연과 그다음에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즉 면접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2차 시험을 통해 1차와 2차를 합쳐서 최종 발표인 최종 합격자 발표로 이제 임용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맡게 될 강의는 주로 이 1차 시험 즉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준비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과연 이 임용 시험이 과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PPT가 잘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1차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1교시 때는
교육학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2, 3교시 때 전공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교시 때 다시 전공 시험이 전공 A와 전공 B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첫 번째 교육학 시험이 1교시 첫 번째 시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시험이 2, 3교시에 이렇게 통해서 1차 임용시험이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시험을 다시 전공 A와 전공 B로 나눠서 그 1차 그 임용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 그 PPT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교시 때 교육학 시험은 한 문제만 출제가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논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이제 논술하는 식의 문제 형태인 교육학 시험이 1교시가 교육학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 3교시 때는 교육학 때는 주로 그래서 시험 시간은 60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 3교시 때는 전공 A 90분, 그 다음에 전공 B 90분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 A, B 시험을 통해서 전공 점수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A, B를 합쳐서 대략적으로 합쳐서 25문항으로 죄송합니다. 2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 결과 교육학과 전공으로 나눠지고 한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60분에 교육학을 시험을 보고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공 A, B인데 24문제를 각각 전공 A, 전공 B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서 그래서 전공과 교육학 시험으로 풀어서 1차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을 통과한 그 선생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시험이 면접 시험과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과 같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2차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최종 이제 임용 최종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나는데요. 각각 수업 실현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각 시도교육청마다 이제 임용생물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포함된 그 관할 교육청이 있고요. 혹은 뭐 그 실험을 통해서 실험 과목이 포함된 교육청이 있고 그걸 포함되지 않는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시도교육청의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분들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1차 합격선, 즉 제 강의를 포함한 제 수업에 있어서 제 수업은 이제 1차 합격, 즉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 드린 게 저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합격선의 점수대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은 가장 최근이죠. 작년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TO 즉 전국 단위로 그 모집하는 인원수가 156명, 그 다음에 156명 중에서 직접 이제 접수 인원 같은 경우는 155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9.97, 즉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선은, 자, 여기 최종 합격선에 보이시는 점수대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까지 합쳐서 최종 점수를 합산해서 나온 점수대가 바로 이 최종 합격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합격선을 보시면은 21학년도, 즉 작년도 시험 같은 경우는 75점, 그 다음에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69점, 그 다음에 77점, 74점, 7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차 합격선을 교육학 포함해서 75점 정도로 목표로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 연도별마다 난이도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형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목표 점수를 75점으로 잡으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점수가 75점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75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수험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임용 생물에서 주로 이제 출제되는 빈도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2년부터 작년 2021학년도까지의 임용 생물 출제 빈도를 이렇게 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크게 단원을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면역학, 발생학, 동물생리학, 그 다음에 식물생리학, 생태학, 분류학 크게 9개의 단원으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더 세분화시키면은 뭐 13, 15과목, 15그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9 영역으로 나눈 상태에서 그 출제 빈도가 주로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는지를 제가 표로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맨 첫 줄은 02년부터 13년도까지의 출제 빈도를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은 14년부터 21년도, 그 다음 마지막 줄은 02년부터 21학년도까지의 그런 임용생물의 내용에 있어서 출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나눠서 해드린 이유는요.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 02년부터 13년도까지의 임용생물은 주로 이제 논술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시면 그 기출문제를 혹시나 그 평가원 같은 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쭉 이렇게 글을 계속, 그러니까 논술형의 문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13년도까지의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유형들은 그 문제 유형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하게끔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술형에 맞게끔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임용생물하고는 약간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문제 형태나 문제 유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제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2014년부터 21년도, 즉 작년 임용 기출 생물 시험까지가 크게 기평, 그 다음에 서술형, 그 다음에 논술형은 한 문제까지가 재작년도까지의 기출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행 임용 시험에 있어서 가장
유형이 가장 비슷한 해가 바로 2014년부터 21학년도이기 때문에 이 둘째 줄부터가 임용생물 출제 빈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02년도, 즉 아까 제가 설명드린 출제 문제 유형이 다른 02년도부터 해서 작년도까지의 출제 빈도를 합쳐서 맨 마지막 줄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 가장 출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다 한 문제 혹은 두세 문제 이상 다 한 번씩은 다 출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께서는 모든 영역과 내용들에 있어서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세포학과 유전학, 그 다음에 동물생리학, 그 다음 식물생리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태학이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유동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전체 임용 기출로 봤을 때 생태학도 많이 출제되는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식물생리학, 그 다음에 생태학 요 5 영역의 내용들은 좀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출제 빈도가 예전 임용 생물 기출이나 혹은 최근에 나오는 기출 문제에서도 이 출제 빈도 수는 항상 변함없이 요 5 가지 내용 영역에서는 항상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전체 영역의 내용을 공부를 하시되 기본적으로 그거를 기준을 삼아서 공부를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요 5 영역에 있어서는 출제 빈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영역의 생물 그 내용 영역 중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로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해서 문제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생물에 있어서는 빠짐없이 내용들이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한 번 이상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지만 모든 내용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전체 임용 기출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들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생화학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핸더슨 바셀 흐식 혹은 완충용에 관련된 그래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학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 사이 연접, 그 다음에 그람 음성 세균과 그람 양성 세균의 그런 세포 구조나 그런 세균들의 특징, 그 다음에 세포 호흡, 가장 많이 이제 세포학 하면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다루는 게 바로 세포 호흡과 광합성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호흡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을 뿐더러 세포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세포 호흡도 같이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학 과목에서 그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멘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참고로 저 유전학 부분에서는 분자생물학 과목까지 포함해서 제가 유전학으로 제가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든지 혹은 분자생물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돌연변이 종류, 그 다음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한 그걸 고치기 위한 수복 기작, 요 3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자주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면역학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러한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게
전국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바이러스 혹은 면역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문제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역학에서 나오는 면역 세포를 가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그 안에서 면역 기작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면역 메커니즘을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묻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생학 영역을 보시면은 주로 이제 사람의 뇌 발생이라든지 혹은 그 슈페만 맹골드 실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서류의 형성체 유도와 그 다음에 이제 초파리의 그 다음에 초기 발생, 특히 이제 초기 발생 같은 경우에는 발생학의 실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험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학에 관련된 사람의 뇌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발생학과 관련된 실험들은 꼭 유념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동물 생리학. 생리학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 한 번씩은 다 출제가 되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뉴런 활동 전이, 그 다음으로는 골격근, 근수축이죠. 그 다음으로는 레닌 안지오텐신, 즉 네프론과 집합관 구조와 역할과 같은 그런 배설기관과 관련된 배설계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수축 기자,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또 신경계에 관련된 뉴런 활동 전이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은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출문제를 찾으셔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물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식물 생리학에서는 캠 식물의 광합성 과정과 그 다음에 캠 식물에서 일어나는 그런 C3 식물과 C4 식물의 그러한 탄소 고정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탄소 고정 관련된 그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여기서는 자 포식자 피식자 모델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생태학 부분에 있어서는 생장 곡선 관련된 부분이 가장 기출문제로도 가장 많이 다뤄졌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장 곡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R곡선, K곡선 해가지고 그 두 가지 관련된 내용이 그래프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가장 많이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유념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학과 진화학에 있어서는 먼저 분류학에서는 당연히 개통수가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류학은 가장 동물 분류, 식물 분류, 균 분류, 바이러스 분류 등등 여러 가지 생물체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균하고 식물 분류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균류라든지 식물 분류에 대해서는 많이 유념을 하셔서 공부를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엔 좀 특이하게 그 식물의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식물의 열매를 분류하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식물 분류나 혹은 이 분류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식물의 분류는 크게 사실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도 아마 좀
이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자주 주로 다루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사실 좀 이렇게 문제를 보실 때, 처음 보실 때는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기출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기본서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식물 분류, 특히 이제 작년 기출에 나왔던 열매 분류, 식물의 열매 분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즉 일반 생물학 책에 보시면은 그 몇몇 책에서 언급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임용생물을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기본서를 기본으로 두시고 항상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화학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디바인베르크에 관련된 그 문제가 항상 매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유념을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게 된 요 내용들은 좀 유념을 하셔서 수험 공부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작성을 해드리자면, 자, 1차 시험에서 크게 교육학과 전공 시험도 다시 전공 A, 전공 B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출제 비율이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여기서 한 30%, 여기가 70%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요 1차 시험을 어떻게 해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요 기준으로 제가 과연 이 시험 배점과 시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어디다가 좀 필기를 해 두시던가 아니면 좀 메모를 해 두셔서 좀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만 출제되고 주로 논술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점이 20점이 됩니다. 20점으로 배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공 A, B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공 A, B가 각각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 전공 B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 2문항, 소술형 9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 기출문제, 즉 21학년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해 그 문제가 기입형과 서술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입형이 3문제라면은 서술형에서 8문제 출제가 된다든지 약간의 한두 문제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 즉 2020학년도와 작년도 21학년도의 임용 시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재작년도 20학년도 그 임용 생물에 있어서는 논술형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논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작년도, 즉 21학년도 임용생물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논술형이 빠지고 기입형과 서술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구성되는 게 전공 영역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공 A와 B를 합쳤을 때 총 23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점수가 전공은 전체 8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20점과 전공 80점을 합치면은 이제 전체가 100점으로 되어 있는 게 전공 생물의 1차 시험에 있어서의 환산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합계가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 전공 AB가 자, 이 전공 시험이 다시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크게. 내용학과 그 다음에 전공 교육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전공 내용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포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유전학이라든지 말 그대로 임용생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내용학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교육적인, 즉 전공 교육학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전공 교육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내용학과 전공 교육학이 합쳐서 하나의 전공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전공이 대략 한 70%, 그 다음에 전공 교육학이 30% 됩니다. 자, 이것을 문항으로 바꾸게 되면은 내용학이 18문항, 그 다음에 전공 교육학 문항이 대략적으로 5에서 6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문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 즉 전공 A, B의 서술형과 기입형을 합쳤을 때 문항 개수가 18문항, 그 다음에 전공 교육학은 마찬가지로 전공 A, B를 합쳤을 때 총 문항수가 5문항에서 6문항. 이때까지 대부분 다 6문항씩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6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 교육학은 20점이고 전공시험은 80점인데 자, 이 80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학이 그래서 80점 중에 56점에 해당되는 게 전공 내용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4점이 이제 전공 교육학의 배점 점수로 생각을 하시고, 요 나눠진 배점 점수 기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이제 시험을 볼 때 과연 어떻게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점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75점을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앞선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목표를 75점으로 둔다고 하면은, 자, 교육학이 제가 2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점 중에 딱 한 문항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대략 목표를 한 15점 정도를 잡으시고 공부를 해두시면은 합격 1차 합격 커트라인에 있어서 크게 무리되지 않게 합격성이 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전공 내용학에 있어서는 전체가 내용학이 18문항 중에 배점이 56점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공 내용의 문제는 대략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한 문항당 대략 3.1점, 뭐 소수점까지 생각하면 3.1점이고요. 대략적으로 3점 정도 생각을 하셔서 목표 점수를 45점, 즉 이거는 내용만 생각했을 때 45점을 목표로, 자, 그래서 목표 점수를 45점으로, 그 다음에 자, 교육학은 목표 점수를 15점을 두시고 이제 수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용학은 45점, 그 다음에 전공교육학은, 자, 전공교육학은 제가 앞선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5에서 6문항, 대략 6문항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문항 출제되고 배점이 24점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대략 한 3문항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학에 있어서는 전체 18문항 중에서 15문항 이상 맞추신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공교육학은 전체 5에서 6문항 중에서 24점, 그 중에서 3문항 이상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수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점이 대략 한 15점 이상,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합치면은 60, 게다가 그 다음에 교육학의 15점까지 합치면은 75점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교육학 15점, 내용학 45점, 전공교육학 15점을 목표로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자, 45점에 15문항 이상을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공교육학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문항 이상, 꼭 15문항, 3문항만 꼭 맞춰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최소 15문항 이상, 최소 3문항 이상만 맞춘다면은 웬만해서는 합격선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세운 요 목표 점수와 목표해 놓은 그러한 문항, 맞춰야 되는 문항 개수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임용생물에 있어서 과연 문제 출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크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용생물도 대략 한 10년 이상 되어온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쌓여온 그러한 기출문제들과, 그 다음에 항상 어느 교과목이든 간에 중요한 내용들은 항상 다시 반복해서 문제가 다른 형태로, 주제는 같지만 다른 형태의 문제 형태로 출제가 자주 출제되는 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들은 항상 기출문제를 기준해서 항상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임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3 식물과 C4 식물에 관련된 그러한 탄소의 그러한 탄소 수와 그 탄소 고정에 대한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17년도 임용 B의 문제에서 나왔고, 최근 21년도 임용 A에서도 유사하게 출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들은 항상 기출문제를 토대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도 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생학에서 슈퍼만 골드 실험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임용 A에서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양서류를 가지고 그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생학 같은 경우는 양서류라든지 여러한 초파리라든지 이러한 실험 도구로 인해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실험 관련된 내용과 문제들을 항상 유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07년도 좀 오래된 오래전에 기출되었던 그런 임용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범위는 주제들은 좀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항상 매번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점도 항상 유념하셔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특히 이제 임용 시험에 있어서 가장 이제 임용 시험이 특히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물학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약간 심화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생물학 이상의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찾아보면은 주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대, 약대, 치대를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줄여서 미트, 디트, 피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가지고 매 조금씩 이렇게 비슷하게 그 시험들을 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좀 임용 기출에 접목을 시켜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017년도 임용 A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선에 설명드렸던 개체군의 R 선택 곡선, 즉 생장 곡선에 관련된 R 선택 곡선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경우가 2014년도 의대 입학 시험에 나왔던 MD 시험의 31번 문제와 가장 유사하게 출제가 된 임용 시험에서도 출제 유사성이 가장 많이 띈 경우로 이제 출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MDP 문제들을 가지고 제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기출문제, 임용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MDP 문제도 조금 다뤄질 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MDP 관련된 문제가 19년도 임용 A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MD 예상 2017년도 MD 예상 문제 23번 문제를 그래프를 약간 좀 변형시켜서도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호르몬의 생리 주기에 대해서 나온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와 같이 NDP의 그래프라든지 혹은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다가 가장 많이 적용을 시키는 게 임용 생물의 또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조금씩 다루도록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개설을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재작년 시험과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논술형이 없어졌고, 특히나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시험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임용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런 유형별로 되어 있는 임용 생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즉 핵심 단어, 즉 생물에 있어서는 핵심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유전자라든지 아까 얘기한 발생학에서는 슈테판 망골드 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윈의 진화 이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핵심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펼쳐지는 게 바로 생물학의 가장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연습을 평소에 좀 시험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그것을 좀 유념을 해두셔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긴 논술형과 다르게 긴 4-5문장을 가지는 그러한 문제 유형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답안들을 보면은 대략 한 줄 내지는 2줄, 길어봤자 한 3줄 안으로 끝내는 서술형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단어로 항상 그 서술형 기입할 때 항상 공부를 하실 때도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나 특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도 항상 그런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연습을 항상 연습을 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 노트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생물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학교 수업을 들으시거나 생물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생물학이란 것 자체가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워낙 방대하고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압축시켜서 단기간에 딱딱딱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압축할 수 있는 그러한 노트가, 내용 정리 노트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실 때나 혹은 뭐 어떤 뭐 수업을 들으실 때나 임용 시험을 이제 대비하실 경우에는 항상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둔 노트를 항상 준비를 해두시고 항상 이 노트를 기준으로 이론 공부를 항상 주기적으로 항상 공부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 과정을 한번 끝나고 나서 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하고 추후에 이제 한 파이널이나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시 그 이론을 정리했던 걸 다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그런 경우에 이제 수험생분들도 많으신데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정리 노트를 한번 이론 과정에 정리를 해두시면은 그 이론 정리 노트를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나 혹은 뭐 3일에 한 번이나 그 주기적으로 매번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닥쳐서 다시 한번 보는 것보다는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 그 날짜에 맞춰서 항상 주기적으로 꾸준히 머리에서 항상 그 잘 안 까먹을 정도로 항상 유지를 되도록 항상 매번 그 정리한 노트를 항상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론 정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단원마다 큰 주제별로 학습 문제풀이를 한다. 그쵸? 그래서 항상 혹시나 재수나 삼수 이상 하시는 이제 수험생들께서는 특히 이제 자기가 주로 틀린 부분이나 주로 약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부분이 항상 많을 것입니다. 혹은 초시생 분들도 자기가 이론 공부할 때 가장 잘 안 된 부분 혹은 취약한 부분이 본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론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문제풀이는 따로 오답노트 형식으로 따로 또 만들어 두시면은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MDP 기출문제. 아까 제가 기출문제를 잠깐 설명드렸듯이 MDP 특히 의대, 약대, 치대 그 입학하는 시험을 그거를 이제 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임용 기출문제로 이제 주로 공부를 하시되 그와 연관된 MDP 즉 의대, 약대, 치대 입학 시험 문제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조금씩 풀이하는 거를 항상 예상 문제로서 항상 좀 다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DP 선별된 기출문제랑 임용 기출문제 요 두 가지로 항상 문제풀이를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요것을 기준으로 삼아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항상 그 임용 시험이 예전에는 논술형이었다가 그 다음으로는 현재는 기입형 서술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혹은 뭐 문제 형태가 객관식이나 기입형
혹은 서술형, 논술형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 간에 결론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단어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객관식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오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 나오면 당연히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나오면은 핵심 단어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핵심 단어만 딱 주어지게 되면 그와 연관된 내용들이 쭉쭉쭉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단답형도 당연히 이제 기입을 할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으로 서술형, 약술, 즉 한두 문장의 내용도 그러한 핵심 단어만 기억만 하고 계시면은 그러한 서술형 형태도 막힘없이 그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술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단어로 공부를 하는 게 항상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아까 전공 시험, 즉 내용학 문제들이 대략 한 18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15문제 문항 이상이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라든지 의대, 약대, 치대 입학 시험 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좀 변형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학 중에서 15문항은 기출문제랑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시험 대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 많게는 3문제 정도가 약간의 되게 집약적인 곳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론 수업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수업 공부를 하셨더라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일반 생물학 전공서가 있습니다. 뭐 유명한 그러한 책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일반 생물학 기본서를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셔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집약적 되게 구석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같이 언급을 해드리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마무리를 일반 생물학 책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을 좀 꺼려 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워낙 내용이 많고 또 책이 두껍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다 보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무리는 꼭 재차 강조드리지만 꼭 시험 전날이나 혹은 시험 한 일주일 전에는 꼭 마지막으로 일반 생물학 전공서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가장 좋은 임용생물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3월, 6월 사이에 이론 강의와 그 다음에 일반 이론 강의와 그 다음에 6월, 8월 대략 한 3개월 정도 심화 이론, 그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기출문제 풀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강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기출문제 풀이 강의까지는 아마 개설이 돼서 아마 진행이 가능할 텐데 아마 파이널 모의고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공지라든지 나중에 이제 강의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추후에 혹시나 진행이 되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이론 수업, 자, 일반 이론 수업 시간에는 주로
요 캠벨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해서 한 6월 중순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 기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론 수업과 동시에 기본 문제가 이제 아마 제공을 드리는 걸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 기본 문제는 주로 여러 이제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공무원 시험 중에 이제 생물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 중에 출제된 생물 문제들만 발췌를 해서 따로 단원별로 제가 묶어놓은 문제가 바로 이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좀 이렇게 쉬우면서도 여러분들 이제 이론 정리를 하실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기본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 이론 수업 때는 심화 문제는 3개월이고 일반 과정에서 일반 이론 수업에서는 일반 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만 주로 다룬 수업이 바로 일반 이론 수업이고, 그 다음 심화 이론 수업 때는 그 일반 이론 수업에서 안 다뤘던 심화된 내용, 조금 약간 깊이가 가미된 그런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되는 게 바로 심화 이론 수업입니다. 자, 이때는 심화 문제를 같이 이제 다루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심화 문제는 주로 이제 임용 기출 문제를 02년도부터 현재 21년도, 21학년도 시험 문제까지를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풀이를 선별을 해서 심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출문제 풀이 수업은 말 그대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기 때문에 2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즉 임용 기출문제를 거의 대부분 이제 필두로 해서 많이 이제 풀어 드릴 거고요. 거기에 연관된 아까 말씀드린 의대, 약대, 치대 시험에서 약간 가장 유사성이 높은 문제들만 제가 묶어놔서 그런 의대, 약대, 치대 시험에서 약간 변형되고 가장 임용시험에 가장 적합한 문제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되는 게 바로 기출문제풀이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단계를 거쳐서 단계를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때는 아마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때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교육학과 합쳐서 제가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용학만 문제를 묶어서 18문제 묶어서 제가 모의고사 형태로 제가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는 식으로 할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아마 추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수업 진행하면서 나중에 결정 나는 대로 제가 다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임용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론 정리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이제 이론 수업에서 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밑바탕으로 만든 본인만의 노트 정리를 통한 반복된 노트 정리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론을 정립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용 기출 문제가 반복되는 내용들이나 반복되는 문제들이 항상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용 기출 문제를 토대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수험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임용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가장 무리 없고 가장 잘 준비를 하시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래도 임용 생물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마 여기에 제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 책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다 한 권 이상은 이제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이 책들을 제가 다
다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중요한 책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각 이제 초시생들이나 재수생 혹은 뭐 삼수생 이상이 되시는 그런 수험생들께서 어떤 식으로 각 그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어떤 책을 이제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게 좀 좋을까 싶어서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일단 초시생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한 3, 4학년 혹은 그 이상 이제 되시는 이제 처음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가장 이제 널리 이제 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좀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그 시험 대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서가 되는 게 바로 이 캠벨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초시생분들께서는 저 캠벨 생명과학으로 기본 이론을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캠벨 생명과학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요 생물의 과학이라는 전공 책이 있는데요. 요것 또한 일반 생물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다른 전공 내용들을 전공 심화 내용까지 다 함축해 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매우 내용이 많고 책도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공부를 하시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초시생분들한테는 이걸로는 좀 추천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시생분들께서는 요 캠벨 생명과학으로 처음 이렇게 기본기를 좀 다지신다 생각하시고 저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생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각 이제 자기가 주로 틀리는 문항이나 혹은 본인이 가장 이제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그러한 전공서를 찾아서 이제 제가 대표적인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 책들을 말고라도 여러 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들고 계시는 책이기 때문에 요 책들 중에서 본인이 좀 취약한 부분의 전공서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만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수, 4수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3수 이상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정확성에 있어서 내용 정확성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생물학 내용은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을 하나 콕 집어서 이제 내용 메커니즘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그걸 잘 이렇게 쓰거나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생물의 과학 11판이나 저런 책들을 두꺼운 일반 생물학 책을 가지고 한번 혹은 캠벨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런 일반 생물학 책을 좀 더 길게 시간을 두시고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앞으로 임용생물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022학년도 임용 생물 합격 설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많은 수험생들께서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합격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혹시 저의 수업을 이제 들으시게 되면은 그 기회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